파동 일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파동 일반. 파동의 일반적인 얘기야. 그럼 도대체 파동이 뭘 거냐는 얘기야. 파동이 뭘 거냐는 얘기야. 파원에서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뭐만 전달되는 거?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 여기서 이제 매질의 진동, 거의 대부분 다 매질의 진동을 하는데 예외는 있어요. 전자기파는 대표적인 게 빛이죠. 진공 속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매질이 꼭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니네 전자기파는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진동하면서 그 진동에 의해 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매질이 필요 없어도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음파라든지 물결파라든지 줄파라든지 이런 애들은 매질이 꼭 필요하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워는 에너지원을 주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거 줄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이런 채찍이 있다 그래봐. 가진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자, 이렇게 때리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때려. 채찍으로 때린다 그래봐. 채찍으로 때릴 때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 샥 이렇게 때리잖아. 샥 에너지를 주잖아. 손으로 확 했을 때 거기가 파워이죠. 여기서 에너지를 확 준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샥샥샥 가갖고 탁 때리겠지. 그죠? 샥샥샥 가서 탁 때리겠지. 자, 이거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채찍에다가 리본을 하나 예쁜 걸 하나 꽉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랬을 때 탁 진동을 주면 어떻게 된다? 이 매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리본은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야. 야, 이 매질이 와서 리본이 와서 때리니? 아니죠? 줄이 와서 때리잖아. 줄이 와서 때린다는 표현 쓰지 맙시다. 리본이 줄인 거니까 리본을 꽉 묶어놓은 거야. 리본은 위아래로만 진동하죠. 그래서 나를 와서 때리는 건 뭐가 와서 때리는 거야? 에너지만 와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만 전달되는 현상. 우리 이걸 갖다 뭐라 그래?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원에서의 어떤 진동 에너지를 매질의 진동을 통해 갖고 에너지만 전달하는 현상. 우리는 이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리본을 묶은 거야. 리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에너지는 이리로 와서 때리죠. 그죠? 이게 바로 파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의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 이제 뭐냐면 파동의 종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파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합시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파동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종파하고 횡파가 있죠. 얘는 뭐냐면 어떻게 나눈 거냐면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의 그거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나눈 거야. 종파는 니네 지진파, 피파 배웠잖아. 지진파, 피파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지.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평행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 막 이렇게 가죠. 반면에 S파는 어떻게 가지? 횡파라 그래갖고 이렇게 가지. 진행 방향은 앞쪽인데 진동 방향이 위아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종파는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은 이렇게 앞뒤로 진행 방향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행하고 진동 방향을 평행이다 이렇게 한다. 횡파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지.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지. 위아래로 진동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종파만 정도 알아두면 좋죠. 지진파, 피파죠. 그 다음에 음파 있지. 그 다음에 초음파 있죠. 이런 정도가 우리 뭐예요? 종파다. 종파다. 용수철의 소밀파도 종파죠. 용수철을 이렇게 하면 몰렸다가 벌어졌다 몰렸다가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걸 용수철 소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종파죠.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면 이건 횡파입니다. 이렇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만 외우면 돼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야? 횡파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빛이라든지 물결파라든지 지진파 S파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횡파에 속한다. 속도는 당연히 종파가 빠르겠지. 이거보다는 이게 빠르겠죠. 종파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동의 종류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의 차이에 의해 갖고 종파하고 횡파로 나누더라. 그 다음에 이제 파면의 종류에 따라서
자, 뭐가 있냐면 평면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파가 있고, 세 번째 구면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둡시다. 누구야? 호이겐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이 바뀌다 보니까 호이원스라고, 하이원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름 알아주세요. 똑같은 사람이다. 하이원스라고 어떤 지금 표현이 돼 있다. 호이겐스, 하이원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의 파면의 종류를 얘기하는 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파원에서 파가 시작되는 에너지원을 파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니?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면 얘가 이렇게 원형으로 퍼지겠지.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퍼질 거 아니니? 원형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니? 원형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동일한 애들의 공통 접선으로 파면이 형성되더라는 거지. 이게 하이원스 원리예요. 자, 어떤 특정한 파원에서 얘가 점점점 퍼질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점에서부터 나가던 그런 파원의 공통 접선을 선으로 그려봤어. 그랬더니 직선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평면파예요. 그래서 평면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니네 해수욕장 가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어떻게 돼? 파도가 밀려올 때 탕탕탕탕 이게 일렬로 밀려오잖아. 그게 평면파예요. 그게 평면파야.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넣었다 그래봐.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탕탕탕 치면 어떻게 되니? 물결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여기에 요런 파가 생기면 똑같이 요 파가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지. 똑같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는 거지. 똑같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는 거지. 일렬로 직선으로. 그 원리는 뭐다? 요 각각의 점들에서 나간 이 파면을 공통 접선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서 평형으로 나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런 애들을 우리는 평면파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상태가 마찰 에너지를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똑같은 거죠. 거리하고 무관하게 에너지 I는 인텐시티는 일정하더라. 이게 평면파의 특징입니다. 구면파는 원형파는 뭘까요? 니네 페트리디시 알지? 그래서 유리로 된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런 애가 있다고.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통통통 쳤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파동이 어떻게 퍼져나갈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갈 것이야. 이렇게 에너지가 퍼져나갈 것이야. 이렇게 에너지가 퍼져나갈 것이에요. 점점 퍼져나가죠. 이렇게 거리 R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그저 약해지겠지. 어떤 한 지점에서. 그걸 다 더하면 처음 에너지하고 똑같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면파가 이제 우리 파동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 반통이죠.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다 물 담아놓고 여기다 진동을 주면 물이 어떻게 퍼지거니? 이렇게도 퍼지지만 이렇게도 퍼질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I는 어떻게 된다? 이게 1이다. 어떻게? R 제곱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텐시티는, 그죠? 파동의 인텐시티,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뭐 했을 때 썼니? 별빛의 밝기 기억나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별빛은 어떻게 돼요? 전후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잖아. 구면파야.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별의 밝기 뭐 이런 거 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기억나죠? 그게 여기서 썼던 거야. 이게 파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파, 원형파, 구면파. 평면파는 인텐시티가 일정하더라. 원형파는 R에 반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구면파는 제곱골로 반비례하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물리학 2에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보기 좋은 게 이제 뭐냐면요, 횡파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횡파로 표시하면 이런 파가 있지. 사인 곡선, 니네 혹시 사인 배웠니?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보통 x축을 뭘로 주냐면 시간으로 줄 때가 있고요. 시간이면 초가 단위죠. 길이로 줄 때가 있어.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미터가 단위입니다. 선생님은 식 하나에다 다 썼어.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뭐라 그러냐면 변위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했을 때 파동에서 이제 횡파로 나타낸 거다. 얘네 각각의 명칭을 좀 보자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루라 그래요. 여기를 골이라 그래요. 그
그 다음에 여기를 마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이걸 시간으로 주게 되면 여기 길이니까 길이로 봅시다. 길이면 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얘를 뭐라 그런다?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길이를 주어졌을 때는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오는 거. 이걸 한 파장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처음 시작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걸 한 파장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보통 기준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파장이라고. 이제 시간이 주어졌죠?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여기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최고점 마루까지 여기 올라가는 여기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앰플리튜드 그래서 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파동의 속력이 중요하지. 자, 속력은 뭐예요? 빠르기죠. 물리 배웠잖아. 빠르기, 물리학에서. 빠르기는 뭐죠? 시간분의 거리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파동의 속력은 빠르기다. 시간분의 거리다. 파동에서의 이제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죠. 시간이 뭐였어? 파동에서는 주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뭐예요? 파장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식보다 더 중요한 식이 하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요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파동의 특수한 경우에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컨이겠지. 단위니까. 속도의 단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파장은 1회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겠지. 그 다음에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단위는 미터고 얘는 초죠. 여기서 이제 니네가 중요한 거 하나 나오는데 F라고 하는 진동수가 나옵니다. 우린 영어로 frequency 그래서 F라고 쓰는데 진동수의 정의가 중요하죠. 뭐라고?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야. 이걸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헤르츠 또는 S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합니다. 초당 몇 번이란 뜻입니다. 초당 몇 번이란 뜻. 이게 진동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 내용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있는 주기하고 진동수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1회에 몇 초 걸리는지, 얘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지. 그래서 2개 곱하면 1이야. 역수관계에 있다. 그럼 얘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T분의 1이 F니까 요게 F잖아요.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라고 쓰고 얘는 F 곱하기 람다. 이게 중요하죠. 요거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식 하나는 꼭 알아야 돼. 자, 얘는 뭐예요? 주기. 얘는 뭐예요? 파장. 얘는 뭐죠? 진동수. 이렇게. 어쨌든 단위는 뭐가 될까요?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지. 센티미터면 미터로 고쳐야 돼. 분이면 초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속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기본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매질에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매질의 진동. 자, 매질의 진동.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지. 자, 뭐만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만 이동한. 파동은 에너지만 이동한다고 했어. 뭘 통해서?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그럼 매질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동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파동처럼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물결파라고 합시다. 이거 물결이야. 물결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고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플러스 X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P 지점이 있고 여기에 Q 지점이 있어. 지금 P 지점하고 Q 지점에 있는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를 예측해라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파동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지만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주면 얘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쉬워.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다고 조건을 주어졌지? 그러면 얘네 이 하얀색 그래프를 플러스 X로 조금만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각 점들을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조금만 평행이동 시켜볼게.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점을 여기다 옮길 것이야. 이 점을 여기다 옮길 것이야. 이 점을 여기다 옮길 것이야. 이 점을 여기다 옮길 거예요. 이 꼭지점을 여기다 옮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아요? 요렇게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면 요렇게 이동한다. 게임 끝났죠? P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Q는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오고 있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P는 이거고 Q는 이게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래봐.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P는 내려오고 있지. Q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지. 이렇게 돼.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P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연못에다가 공 빠뜨려 본 사람 있을 거야. 그쵸? 우리는 이제 공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돌멩이로 맞추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결 튕겨갖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물 분자들이 거기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질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공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이동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불거나 뭔가 마찰력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물결만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물결이 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배가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돛을 달아야 돼.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고 그 마찰력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뒤에 보면 문제도 나와 있어. 스타이로폼 공을 갖다가 연못에다 갖다 놓고 파문을 일어요. 그럼 파문이 막 물결이 생기지. 그럼 스타이로폼 공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자리에서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해야 돼. 절대 물결파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어떻게 된다?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봐봐, 여기 결론 나오잖아.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잘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종파를 횡파로 또는 횡파를 종파로. 이제 니네가 나중에 공대를 가게 되면 수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퓨리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같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걸 변환시키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예요. 이제 쉬운 예로 어떤 거 있냐면 니네 심장박동 알죠? 심장박동은 소리잖아. 소리잖아. 소리면 무슨 파야? 종파주.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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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소리를 측정하면 파동으로 측정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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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환자가 막 들어왔어. 오실로스코프에다 연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음파.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띠 돌아가셨네. 이렇게 됩니다. 니네 심장박 의료 드라마 보면 막 나오잖아. 이렇게 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왜 이게 위아래로 음파인데 왜 위아래로 돼? 이거요. 음파 종파잖아. 횡파로 바꿔놓은 거야. 오실로스코프 보기 좋잖아. 그죠? 아 살아있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니까 살아있네? 근데 이렇게 뛰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나타나면 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파를 뭘로 바꿔야 돼? 횡파로 바꾸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그 오실로스코프에다 연결해갖고 여기 심장박동 소리를 변환해갖고 이걸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럴 때 파동을 종파에서 횡파로 바꾸는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횡파를 종파로 바꿀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거야. 별거 아닙니다. 예, 종파는 어떤 거야? 앞뒤로 움직이잖아.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횡파는 뭐예요?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x를 플러스 y로 바꿔주면 돼.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종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종파는 이렇게 생겼다. 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종파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야. 이렇게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쪽으로 몰렸죠? 이쪽으로 몰렸지? 이렇게 몰렸죠? 아, 이렇게 하면 니네가 이거보다는 느낌이 안 오니까 먼저 저기 횡파에서 종파로 하는 게 더 니네가 이해가 더 빠를 거야. 이렇게 있죠? 자, 먼저 횡파를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있죠? 자, 횡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위아래로 진동하죠. 여기가 플러스 y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여기 y축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 3개를 한번 그려보자고. 플러스 y 방향이니까 화살표 3개만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아래로 화살표를 3개만 이렇게 해보자. 얘는 위로 화살표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책이 안 나와요. 잘 적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횡파를 종파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한번 바꿔봅시다. 자, 어쨌든 구간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플러스 y니까 플러스 x로 바꿔야지. 플러스 x로 바꾸려면 이 화살표를 눕히면 돼. 어디로 눕히면 돼? 오른쪽으로 눕히면 돼.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y죠. 그럼 마이너스 y x 방향으로 눕히면 돼. 이쪽으로 눕히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눕히면 돼요. 다 됐죠 이제? 얘는 이쪽이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몰렸죠? 여기가 밀인 거야. 여기는 벌어졌죠? 소죠. 그러니까 여기 용서로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가 밀인 거야. 여기 또 밀인 거야. 이런 식이지. 그럼 얘를 또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런 종류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세우면 되고, 얘는 눕히면 되는 거죠. 그거 연결하면 또 다시 횡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기하학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장박동은 이걸로 바꾼 거야. 오실로스코프는 우리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 구별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얼마큼 뛰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파동도 횡파에서 종파나 종파에서 횡파로도 변화를 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파동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느 방향일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할 때 니네는 뭐만 하면 돼? 실제 파동이 그렇게 이동하진 않지만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이 P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고, 이 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다. 식 중에 더 중요한 건 얘다. F 곱하기 라무다. 우리 그러면 저 F 곱하기 라무다를 어디다 이용하는지 그 이용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보자고요. 빨리 필기야. 이거 찍어. 조금만 더 하자. 그냥 찍으세요. 지금 저 그림은 횡파에서 종파로 바꾼 거잖아요. 그다음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가 종파에서 횡파로 바꾼 거고, 플러스 x를 플러스 y로 바꾸면 되는 거고, 플러스 y를 플러스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그래서 니네 125페이지 보면 125페이지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파동의 굴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굴절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고 저 파동의 속력만 하나 설명해 줄게요. 파동의 속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 예로 하나 들어주고 끝낼게. 이거 연결이 되나? 뭐라고? 다음 시간에 파동은 더 자세하게 합시다. 오늘은 소개만 한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V는 F 곱하기 라무다라는 식이 중요하다고. 파동 나오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F하고 T분의 1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주기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 frequency, 진동수라고. 항상 얘네는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친절하게 진동수를 주지 않아요. 시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진동수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속도를 구하든 파장을 구하든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기본식이 되는 거죠. 요게 기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파동의 속도를 이용한 것 중에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들 뭐 있죠? 지진의 일이 있어요. 우린 뭐라 그러지 얘를? 쓰나미라고 얘기해요. 폭풍 쓰나미가 밀려온다 뭐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진의 일. 원인은 지진이야.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이에요. 해일이 뭐니? 바닷물이 막 밀려오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면 그 원주민들은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단 지진이 일어나갖고 고요해지면 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가재도구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동물들 데리고 산으로 뛰어요. 근데 이놈의 관광객들이 모르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고요해지. 지진이 막 일어나도 갑자기 고요해졌는데 해안가에 물이 쫙 빠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조개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저쪽에서 막 물이 와요. 와, 구경하기 되게 좋은 거야. 우와, 우와, 무슨 현상이야? 우와, 그러다가 앞에서 물이 그냥 쓸어버린 거야. 그러고 사고 많이 나는 거야.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0년 정도 됐죠. 그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그게 일어났잖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해일이 일어나고 그때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었을걸? 엄청났었어. 그래갖고 그때가 한여름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래갖고 막 30년 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건데 그러면 시체도 못 찾았어. 다 물에 휩쓸려가지고. 그래갖고 발견된 게 막 다리 하나 팔 하나 발견돼갖고 유전자 감식으로 찾고 막 그랬었어. 그때 못 찾은 시체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막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 해일이 되게 무서운데 다 쓸어버리지. 니네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일본 해일하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장면 봐봐요. 거기 보면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 넘기다 보면 우리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버리지. 그게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해일을 보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 자료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나도 한 1시간 넘게 그걸 봤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오늘 가서 보세요. 시간 나는 사람. 일본 해일 거기 일어날 때 이상한 생명체가 거기 촬영이 됐어. 뭐 물속에서 막 이상한 괴물체가 막 이동하는 게 찍혔어. 그 다음에 물이 막 쏟아졌는데 이상 유령 같은 하얀 애가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를 슉슉슉슉 막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찍혀있어.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무서워요. 어쨌든 지진의 일은 그런 건데 이렇게 되죠. 해안까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뭐야? 우리가 깊은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우리 뭐예요? 얕은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해안가니까 집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깊은 바다의 땅덩어리가 지진이 일어나갖고 예를 들어서 훅 꺼졌다 그래요. 훅 꺼져서 여기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되게 먼 바다에 깊은 바다에서
밑바닥이 지진에 의해 가지고 확 꺼져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바닷물은 여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니? 얘네 이제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빈 공간을 순간적으로 채우는 해류를 보류라 그래. 보충해주는 해류다. 그래서 보류라 그래. 보류가 그 빈 공간으로 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파동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파동이 생겨? 여기 이렇게 파동이 생겨. 자, 바닷물이 그 빈 공간, 지진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파동이 생기는 거야. 물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게 V는 F 곱하기 람다예요. V는 F 곱하기 람다예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그런데 이 매질이 지금 다르죠. 하나는 깊은 물이고 하나는 얕은 물이다. 니네 나중에 이제 밀한 매질이다, 소한 매질이다 이런 걸 배울 거야. 먼저 써줄게. 우리가 매질의 종류를 밀한 매질이다, 소한 매질이다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런 매질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속도가 느린 매질이야. 속도가 빠르냐. 이런 매질을 우리는 소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느린 매질은 밀한 매질,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무슨 파야? 이거 무슨 파니? 물결파죠. 물결파는 역학적 파동이라 그래갖고 전자기파하고 좀 달라요. 소리, 음파하고 물결파는 역학적 파동이라 그래. 여기다 나중에 또 이해되니까 써놓읍시다 그냥. 역학적 파동이야. 이런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밀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요. 매질이 빡빡하면 속도가 빨라. 소리도 어때요? 소리 진공 속에서는 소리 전파 안 돼요. 공기 중에서 소리가 340m/s 전파되지. 물 속에서는 더 빨라요. 니네 조스 영화 봤냐? 조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조스 백상아리를 죽여야 돼요. 주인공이 배도 망가지고 막 물속에 빠져있어. 1대1로 붙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깨진 노로 배 부셔진 거를 땅땅 쳐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소리가 전파돼갖고 조스가 이걸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알아들어. 마방 조스가 있잖아. 무서운 시커먼 마방 얘가 주인공을 확 덮치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가스통을 입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권총으로 쏴갖고 터뜨려 죽이죠. 마지막 장면은 그런 장면이야. 근데 그 조스를 불러들일 때 얘가 그 깨진 노로 배를 땅땅 친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 물속에서 전파가 되는 거야. 공기 중에 전파되는 소리보다 밀도가 큰 물속에서 전파가 더 잘 돼요. 고체에선 더 잘 돼 소리는. 오늘 집에 가서 동생 보고 이 계단 난간에 그 쇳덩어리 거기다 귀 대고 있으라 그래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망치 한번 두들겨 봐. 고막 나가요. 큰일 납니다. 고체는 더 잘 돼. 고체는 더 잘 돼. 이거 역학적 파동은 매질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 그러면 깊은 물하고 얕은 물하고 누가 밀도가 크니? 깊은 물이 눌릴 거 아니야. 밀도가 더 빽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다. 깊은 물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동을 만들어준 에너지원이 진동수거든? 근데 그 에너지원은 뭐야? 지진이 에너지원이잖아. 지진은 둘 다 똑같이 일어난 거잖아. 얘가 일정입니다. 얘가 일정이죠. 자, 니네 이 속도식에서 뭐가 일정한지가 되게 중요해. 어떨 때는 F가 일정하고 어떨 때는 파장이 일정하고 어떨 때는 속도가 일정하고 이 경우에는 뭐가 일정한 거야? 똑같은 지진에 의해 생긴 거기 때문에 F가 일정한 거야. 그리고 뭐가 달라졌어? 매질이 달라졌지.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달라졌지.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빨라요? 파장이 길지. 속도가 느려요? 파장이 짧지.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원을 갖고 파장이 짧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파장은 뭐라 그랬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이라 그랬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이 짧아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니? 밀려왔다 밀려가고 밀려왔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해안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밀려갈 시간이 없는 거야. 오는데 또 와. 파장이 짧으니까. 이게 그냥 겹쳐져 갖고 20m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파동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해안가로 왔을 때는 집채만해지는 거야. 20m 높이가 되는 거야. 다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게 지진의 힘이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안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빠진다. 무조건 산으로 튀어야 돼. 무조건 산으로 튀어야 돼. 어디 여행 가서도 혹시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이 빠지는 현상이 있어. 그러면 몇 분 안에 해일이 일어나요. 여지없이. 무조건 산으로 뛰어야 돼. 무조건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하는 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경우는 지진 때문에 얘가 일정한 거야. 그래도 매질이 달라지니까 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매질이 같으면 속도가 같아요. 매질 상태가 같으면. 근데 매질이 지금 다르니까 속도가 다른 거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야? 파장이 다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줄이 똑같아. 줄이 똑같아. 그래놓고 진동수를 다르게 주면 파장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생겨요. 기타 줄 생각해봐. 기타 줄 같은 줄이면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은 거야. 그러면 짧게 잡으면 파장이 짧은 거지. 기타 쳐봤어? 기타 긴 줄 있잖아요. 같은 줄에서 이걸 짧게 잡아봐. 띵띵띵 이렇게 되잖아. 길게 잡으면 어떻게 해? 띵띵 이렇게 되잖아. 짧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 얘가 커지잖아.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길게 잡으면 얘가 작아지는 거야. 낮은 소리가 띵띵띵 나는 거야. 그게 기타의 원리잖아. 줄이 똑같기 때문에 매질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같은 거야. 이해돼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얘가 커지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니네 되게 어려워한다고 별거 아닌데. 그래서 V는 F 곱하기 람다라는 식을 써놓고 이 문제에서 뭐가 일정한지를 정확히 잡으면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뭐가 일정하다? 지진이 하나 일어났으니까 F가 일정한 거고 얘네 변화량을 보는 거고. 아까 기타 줄은 줄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줄의 길이를 조절하면 소리의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